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OECD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의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무역 위축 등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OECD가 진단을 했습니다. OECD는 11월 29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본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OECD는 긴축 금융과 무역 성장세 약화,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실질 소득 증가율이 회복되고 정책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을 리스토링 그로스 성장 회복이라고 했고 부제목으로서는 A Mild Slowdown in 2024 즉 2024년에는 약간의 성장 둔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글로벌 그로스 will remain moderate 글로벌 성장은 완만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OECD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되겠지만은 하반기부터는 통화 정책의 점진적 완화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에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3월과 9월에 주요 20개국 G20를 대상으로 중간 전망을 발표합니다. 근역별로 보면은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본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6%, 내년 0.9%, 2025년 1.5%로 차츰 회복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통화 정책이 완화하면서 실질 소득이 회복되는 게 주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요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올해 2.4%의 성장률을 보인 뒤에 내년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으로 내년 중반까지 내수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1%, 내년 플러스 0.6%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 0.9%, 내년 0.8%로 영국은 올해 0.5%, 내년 0.7%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순수출의 긍정적 기여가 사라지고 거시경제 정책이 긴축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1.7%, 내년은 1.0, 2025년은 1.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3.0%보다 반등한 5.2%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OECD는 중국이 올해 초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 압박으로 다소 변동성은 있었지만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나 추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서 3분기에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한 4.7%, 2025년에는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의 성장률은 중국을 뛰어넘어 올해 6.3%,
내년 6.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서비스 수출과 공공투자의 증가가 인도 경제를 견인하고 물가 상승률도 계속 하락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OECD는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엘니뇨 현상의 종식과 정책 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성장률이 6.5%까지 회복될 것으로 OECD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4.9%, 내년 5.2%로 전망을 했고 사우디는 올해 마이너스 0.4%, 내년 플러스 3%로 브라질은 올해 3.0%, 내년 1.8%로 전망했으며 러시아는 올해 1.3%, 내년 1.1%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국가로는 인도가 6.3%, 중국이 5.2%, 코스타리카 5.1%, 아이슬란드 4.9%, 인도네시아 4.9%, 터키의 4.5% 등으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는 주요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마이너스 2.6%,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1.8%, 아일랜드 마이너스 0.6%, 헝가리 마이너스 0.6%, 스웨덴 마이너스 0.5%, 사우디 마이너스 0.4%,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0.4%, 독일 마이너스 0.1%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주요 20개국 즉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비용 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 6.2%, 내년과 2025년 각각 5.8%와 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통화 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점점 물가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는 아르헨티나가 124.0%나 크게 높을 것으로 보았고 터키 52.8%, 헝가리 17%, 폴란드 11.8%, 콜롬비아 11.7%, 영국 7.3%, 독일 6.2%, 이태리 6.1% 등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단기 글로벌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OECD는 유가 하락과 노동인구 증가, 가계 초과 저축 등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고 했고 반면에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통화 긴축 역량 잔존과 타이트한 금융 여건 등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대규모의 통화정책 긴축은 모든 범위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이야기시켰고 가계와 기업 금융시장 참여자, 국가들 사이의 취약성을 계속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구조적 긴장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 전망의 또 다른 부정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한 기후 현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엘니뇨 사건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많은 남미 경제에서 농업 생산에 대한 잠재적인 단기 부작용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4%, 내년 2.3%로 전망하여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서 올해는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은 것은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수출의 향후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발목 잡은 내수 부진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 측면에서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각각 9월 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2%로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근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 확보, 신흥국 거시경제 안전성 제고, 글로벌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각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그는 물가가 높은 만큼 당분간 제약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둘째,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증가, 정부 부채 조달금리 상승 등 여건이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코로나 지원의 점진적 축소로 신흥국 재정 적자가 감소세이지만은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금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역사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화된 예측에 따른다면 각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의 재건, 서비스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 간 디지털 연결성 제고 등을 통해서 세계 교역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녹색 투자, 혁신 강화, 탄소 가격제 확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